여러분, 재정 준칙이라 쉽게 말하면 나라 돈을 함부로 퍼주지 못하게끔 법으로 정한다는 겁니다. 국가재정법 안에 재정 준칙을 만들어서 법으로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통제한다는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 5년처럼 말입니다. 이 415조를 마구마구 뿌렸잖아요. 마구마구. 이런 거 못한다는 거예요. 게다가 각종 기금들 이거 마음대로 못 뿌린다는 겁니다. 이게 재정 준칙이에요. 그런데 이 재정 준칙이 말입니다. 국회에서 개무시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개무시란 단어를 썼습니다. 쓸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왜냐고요?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OECD 국가 중에 재정 준칙을 도입하지 않은 국가가 두 나라가 있는데 이 두 나라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입니다. 다른 하나는 튀르키예고요. OECD 국가 이러면 일반적으로 말입니다. 선진국가 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도입 안 하고 있습니다. 심각하죠. 실제로도 말입니다. IMF가 분류하는 선진국 33개국 중에 32개국이 도입을 했습니다. 우리 도입 안 했습니다. OECD 국가 38개국 중에 36개국이 도입했습니다. 우리 도입 안 했습니다. 튀르키예도 도입 안 했습니다. 전 세계 국가 105개 국가가 재정 준칙을 도입을 했는데 대한민국 도입 안 했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대한민국의 지도자라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과연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하는 걸까요? 저는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선진국으로 분류된 IMF가 선진국으로 분류한 32개 국가 중에 다 했는데 우리 안 했어요. 다 했는데 이것은 여러분 퍼쓰겠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퍼쓰겠다는 거예요. 내가 대통령이 되면 문재인 대통령처럼 마구마구 뿌리겠다는, 현금 뿌려서 표 사고 현금 뿌려서 표 사고 그래서 장기 집권하면서 계속해서 뿌려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재정 중독은 국민에게 걸릴 거고요. 국민들은요 그 당에 대한 표를 계속 찍어줄 겁니다. 그렇게 대한민국은 사회주의 국가가 돼갈 가능성 저는 굉장히 높다고 보거든요. 그들은 아직도 그런 꿈에 젖어 있다 이렇게밖에 생각이 안 들어요. 왜 국회가 이걸 안 할까요? 저는 이걸 안 한다는 자체가 너무 웃깁니다. 지금 오늘 내일 동안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요 재정 준칙에 대한 이야기가 협의가 된다고 해요. 그런데 협의가 되는데요. 야당에서는요. 사회적 기업에 대한 기본법을 만들어라. 이거 같이 가자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웃기는 소리죠. 사회적 경제기본법이라는 게 결국은 나라 돈 풀어서 기업 먹여 살려달라는 거고 이 사회적 기업이라는 많은 기업들의 어떤 면면을 뜯어보면 운동권들이 다 운영하고 있거든요.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말이 됩니까? 아니 나라 살림을 적게 쓰자고 하는 것이 재정 준칙인데 더불어민주당은 사회적 경제기본법을 만들어서 운동권들이 운영하는 사회적 기업에게 나라 재정을 퍼주자는 이야기예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조건을 내세워서 이렇게 발목을 잡는다는 것 이것은 진짜 지금 우리 국민의 불행입니다. 여러분 진짜 불행이에요. 이게 오래 가잖아요. 국민들이 몰라서 여기에 대해서 말할 수가 없어서 그렇지요. 결국 나라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 때 경제가 얼마나 무너졌는지 제가 목이 터지라 외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 내용을 보면 이 심각성은 앞으로 엄청날 겁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는요. 어떻게 하든 재정 준칙을 만들어서 법제화하겠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말입니다. 국가 부채 비율이 60% 이하일 시에는요. 무조건 말입니다. 관리 재정 수지를 3% 이내로 관리하자. 이게 윤석열 정부의 아니에요.
이게 여러분 그동안 문재인 정부 이전에는 이렇게 해왔습니다. 문재인 정부 이전에는 3% 이내로 관리하자 해왔습니다. 게다가 지금 윤석열 정부는 좀 더 강화했어요. 예, 60% GDP 대비 60%가 넘으면 국가 부채 비율이 관리 재정 수지를 2% 이내로 관리하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당연히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저는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여러분, 이렇게 되다 보니까요. 실제 말입니다. 재정 준칙을 도입한 나라들, 우리하고 좀 비슷하게 도입한 나라들은요. 이게 5년이 지나니까 국가 부채가 줄어들었습니다. 여러분 독일 같은 경우는 2011년에 도입을 했는데요. 이게 5년 후가 되니까요. 무려 말입니다. 10.4%포인트가 줄어들었습니다.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죠.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죠. 이것을 보면서 말입니다. 야, 이거 빨리 도입해야 된다. 이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요. 덴마크 같은 경우도 2014년에 도입했습니다. 5년 후가 되니까 10.7%포인트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재정 준칙의 효과가 엄청나게 난다는 뜻입니다. 스위스는 12.1%포인트가 줄어들었고요. 그리고 네덜란드도 16.1%포인트가 줄어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걸 보니까 야당이 왜 반대하는지 아시겠죠? 야당이 왜 반대할까요? 야당은 문재인 정부 때 뿌렸던 것처럼 현금 살포해서 국가 돈으로 표를 마구마구 사들여야 되는데 이걸 보니까 떨어지거든요. 예, 나라 부채가 줄거든요. 그러면 뿌릴 돈이 없잖아요. 예, 그들이 집권을 했을 때 뿌릴 돈이 없으면 나라 운영을 못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렇게 하는 겁니다. 나라 운영을 못한다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돈을 가지고 나라 운영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돈도 중요한 거지만 더 중요한 것은요. 예, 국정이라는 것은 정책으로 말하거든요. 돈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책이라는 것은요. 돈이 수반되는 경우도 있지만 돈이 수반되지 않는 정책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특히 말입니다. 규제 정책. 예, 그중에서도 기업들을 규제하는 정책들을 저는 확 풀어주면요. 기업들은 더 난리가 납니다. 대한민국의 가장 핵심 자산이 뭡니까 여러분? 기업이에요. 사람이고 그 사람은 기업에서 시너지를 내니까요. 우리는 자원이 있는 나라도 아니고 땅덩어리가 넓은 나라도 아닙니다. 그러면 핵심 자산들이 잘할 수 있게끔 국가가 정책적으로 도와주는 것, 이게 바로 나라가 부강해지는 길입니다. 안 그래도 지금 부채가 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덤이. 여러분 2023년이 되면 지금 1134조 4천억 원 아마 이렇게 될 거라고 현재까지 예상을 해요. 현재는 GDP 대비 국가 부채 비율이 49.8%입니다. 49.8%. 그러면 관리재정수지라고 이야기하는 사회 어떤 기금들을 다 빼고 순수한 나라 지표로 3% 이내, 마이너스 3% 이내로만 관리하면 된다는 뜻이잖아요. 저는 대찬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되고요. 이거 빨리 만들어야 돼요. 이거 빨리 만들어서 말입니다. 나라가 이제 누가 경영을 하더라도 정책으로 승부 보는 그런 나라로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까지 말입니다. 박정희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이렇게 오면서 수많은 대통령들이 국부를 쌓아왔는데 그 국부를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다 해먹었어요. 여러분 보세요. 2016년에 여러분 나라 부채는 626조 9천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2022년 말로 볼까요? 1068조 8천억 원입니다. 다 말아먹은 거죠. 저는 이런 것을 보면서요. 하루빨리 재정 준칙이 정해져서 말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나 이탈리아로 가지 않고 아르헨티나나 브라질이나
남미 나라처럼 되지 않고요. 특히 말입니다. 베네수엘라로 가는 극단적인 상황까지 가지 않고 모든 문제들이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뭐 이 재정 준칙을 만들어 놓는다고 하더라도 또 지금처럼 거대 야당이 되면 또 자기들 마음대로 하겠죠. 예. 그러나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은요. 재정 준칙을 도입해서요. 어느 권력자라고 하더라도 국민의 국가는 함부로 건드리지 못하게 만드는 것 반드시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도입 못하면요. 우리는 영원히 도입 못합니다. 문재인 정부 때 돈 퍼준 거 보세요. 나라 적자가 2018년에 1.9%였던 나라 적자가 2020년에 5.6%예요. 관리재정수지가.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예. 그리고 2022년에는요. 마이너스가 5.4%예요. 심각하죠. 적자 비율이 이 정도 된다는 것.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면요. 제발 더불어민주당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어요. 국가라는 대전제가 그들 머릿속에 없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들은 오로지 그들과 그들 패거리들만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국가는 그들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생각을 해보면 그 어느 때보다 재정 준칙을 도입을 해서요. 나라 살림이 좀 더 안정된 기반을 찾아가는 것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코인에 그만 투자하고요. 나란 일은 뒷전이고 코인에서 돈 벌려고 하는 그런 국가 지도자가 있는 나라가 이게 올바른 나라인가요? 저는 그런 나라는 빨리 배격해야 되고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것은요. 그런 나라가 배격이 되면 될수록 앞으로 우리나라는 더 좋은 나라가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 진짜 많이 해봅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나라라는 게요. 이게 사적으로 운영되는 것은요. 나라가 더 어려움을 처할 수밖에 없게 만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합리적인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게 바로 이런 겁니다. 사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국민들을 위해서 또 국가를 위해서 운영돼야 된다. 그 말씀을 제가 계속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 정도로 말입니다. 나라는요. 어떤 특정 세력의 것이 아니고요. 우리 국민 모두의 것입니다. 제발 이게 상식에서 벗어나는 것 이것은요. 우리가 출퇴를 내려야 돼요. 그렇지 않고 지금처럼 계속해서 말입니다. 이게 무조건 묻지마 지지가 일어난다면요. 우리나라도 그렇게 오래 못 갈 겁니다. 그렇지만 저도 있고요. 또 여러분도 있고 계속 버티잖아요. 우리는 나라가 잘 되라는 방향으로 계속 외치고 있잖아요. 비록 필부지만 이런 목소리가 국민들 마음속에 퍼져서 저는 누구를 지지하자가 아니에요. 합리적인 생각을 하자예요. 그리고 객관적인 선택을 하자예요. 그게 가장 중요한 대한민국의 미래가 아닐까 저는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